경주 최부자댁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실천한 우리나라 대표적 고택입니다.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마라.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흉년기에는 남의 땅을 사지 마라. 과객을 호하게 대접하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며느리는 시집 온 뒤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육군은 이제 첫 번째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하지 마라. 진사 이상 한다는 게 뭐 선비들의 당연히 공부를 했으면 해야 되는데 최부잣집은 진사 이상 안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진사 이상 하게 되면 대과를 보면은 중앙무대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선시대에 많은 뭐 당쟁, 당파 싸움 이런 부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니까 나름 집안을 지켜가는 그런 뭐 어떤 기준이랄까. 그 선조 중에 이제 모함으로 해가지고 귀양살이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떤 관직에는 제대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최부잣댁의 1년 쌀 생산량은 약 3,000석이었는데 1,000석은 사용하고 또 1,000석은 과객에게 베풀고 나머지 1,000석은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구한 말에는 신돌석 장군이 이 집으로 피신했고 최익현 선생이 여러 날을 머물러 갔다는 일화가 전해지며 의친왕 이강이 사랑채에서 엿새 동안 머물면서 최준에게 문파라는 호를 지어주었습니다. 최준 선생은 집안의 마지막 부자였습니다. 백산 안희제와 함께 백산상해를 설립해 막대한 독립자금을 제공했고 일본 경찰에 체포돼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백산상해는 결국 부도를 맞았고 3만석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일제 식산은행과 경상합동은행의 모든 재산이 압류됐는데 식산은행 아리가 총재가 최준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빚의 절반을 탕감해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해방 후 최준은 김구 선생을 만났을 때 안희제에게 전달한 자금이 한 푼도 빠지지 않고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백산 안희제를 기리며 통곡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이후 전 재산은 교육사업의 뜻을 둔 최준의 뜻에 따라서 현 영남대학교에 기부했습니다. 기존에 최부잣집에 와서 그냥 뭐 인심 좋은 부자, 뭐 착한 부자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최부잣집의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하고는 깊이가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감동을 하고 가는 편입니다. 뭐 독립운동에 대해 가지고도 아주 실제적으로 알려진 것보다는 굉장히 참여를 많이 했다든지, 그 다음에 해방되고 뭐 나라 어려운 과정에 교육 문제로 해가지고 학교를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보고는 굉장히 감동을 하고 그렇게 가는 편입니다. 400년 동안 9대 진사와 12대 만석구를 배출한 경주 최부잣댁. 이 가옥은 1700년대 건축으로 그 평면 구조가 경상도 지방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건물 제목들도 일반 가옥에서는 보기 어려운 좋은 제목을 썼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 자체의 조형적인 아름다움도 뛰어납니다.
건물 구성은 대문채, 사랑채, 곶간, 안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문채에는 작은 방이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복원한 기역자형 사랑채는 고택과 잘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특히 곶간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맞배 지붕으로 당시엔 여러 채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채만 보존되어 있습니다. 트인 미음자형 안채는 실제 디귿자형 평면 모습인데 조선시대 양반집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